안녕하세요. 자, 다시 토요일이네요. 참 시간도 안 가네요, 그죠? 아직도 12월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나요? 종합부동산세. 기초과정에서 딱 숫자가 세 가지죠? 기초는 숫자. 자,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 얼마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1주택자는 9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일명 종별이 오빠 6억짜리 또는 9억짜리 집 샀다. 이거는 알고 내년을 맞이해야 돼요. 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사람이 일주일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자, 오늘은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소득세. 자, 여러분들 기본서 몇 쪽이에요? 468. 양도소득세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468. 우리가 이 소득세요. 세 글자로 줄여서 소득세는 무슨 소득이다? 개인소득. 소득이 뭐예요? 번거. 번거. 즉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럼 거기에서 비용을 빼죠? 비용을 여러 가지 공제받고 그래서 남은 거를 소득이라고 그래요. 번 거. 그럼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세는 소득세법이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 낼까요? 법인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출제되지 않죠?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세금은 계속 벌 때마다 신고 납부하면 안 되죠? 벌 때마다 신고 납부하면 납세 업무가 본잡하고 개인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개인소득세는 항상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 단위로. 1년. 그럼 1년을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년. 몇 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라고요. 그럼 우리가 소득세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소득세에 뭐를 알아야 돼요? 납세 의무. 성립시기. 기초에서 배웠죠?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세 번 출제됐어요.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 계산하면 안 되죠?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벌었으면 세금을 내고 못 벌었으면 세금을 안 내겠죠? 그래서 세금은 항상 언제 내는 거다?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를 무슨 신고라 그래요? 확정신고라 그래. 확정신고. 그래서 우리가 4월 달 되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게시판에 붙어 있죠? 5월 한 달은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게시판에 다 1년에 한 번씩 붙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좀 게시판은 좀 보고 돌아다녀요. 좀 안 보는구나. 보는 분도 있어요. 제발 좀 이제 보고 돌아다녀야 돼요.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소득세는 매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산한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럼 세금 계산은 언제 시작할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번 소득을 뭐다? 12월 말이 되면 연말정산하죠? 12월 말에 하는 거예요. 12월 말.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환급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뭐다? 이렇게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1년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소득은 열거된 소득만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그럼 열거된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8개.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468쪽 소득세 총설명이 나왔죠? 소득세 개요, 의 나왔다. 항상 소득세는 누가 내는다?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꼭대기. 그래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뭐다? 국세다. 과세기간을 몇 년이라 그럽니까? 1년이라 그래요. 1년. 중요한 거 설명 끝나버렸어요 지금. 자, 그 다음 특징.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학원 다닐 때는 항상 여유를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법은 늦게 와도 괜찮아. 민법이나 이런 공법 같은 거는 지각하면 안 되죠. 특히 중개사법은 절대로 지각하면 안 돼요. 중개사법은 왜 80점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씩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지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중개사법 할 때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절대 지각 안 하더라고. 다른 거는 지각하더라도 지각할 때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법 시간에 결석하는 거예요. 비중이 제일 적잖아. 하면 안 돼요. 자, 특징 468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한다. 어떤 소득을 합산한다? 2번 열거주의. 열거된 거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박스. 자, 소득의 종류는 몇 개다? 8개. 8개로 적혀 있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그 다음 배당을 받죠? 뭐를 갖고 있을 때? 주식 같은 거는 이익이 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요.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 그 다음 개인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벌었으면 사업소득. 사업. 이 개인 사업은 엄청 많죠. 그죠? 우리나라에. 개인 사업은 엄청 많잖아요. 청춘 사업은 안 들어가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 월급 받는 거를 근로소득. 그 다음 연금을 들어서 연금을 받죠?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잡다한 기타소득. 그럼 기타소득은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 내야 돼요. 이런 복권 당첨 이런 거를 기타라 그래요. 그 다음 퇴직금을 받았다. 퇴직소득. 그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다.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네요. 딱 8거 아니에요? 씌어보면 8개. 8개.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 8개 소득으로 열거됐다고요. 그럼 벌었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이 6개. 이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과세합니다. 합산. 이거를 우리는 종합과세라 그래요. 종합이란 뜻은 뭐다? 합산한다는 거예요. 합산. 그래서 6가지 소득이 있으면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갑돌이가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있죠? 그리고 갑돌이가 사업을 한다고요. 사업해서 벌었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는 거요. 그럼 이 얘기는 1년에 한 번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개 소득은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 왜 합산할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산하면 소득이 많아지죠? 세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그 다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죠? 이 애들은 뭐다? 합산을 안 합니다. 딱 1번부터 6번까지는 기타 빼고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고, 이 퇴직소득은 오랜만에 생겼잖아. 20년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았다. 20년 만에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퇴직소득은 합산을 안 해요. 따로 과세하는 거를 세법용어로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랍니다. 분류과세하는 거요.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뭐다? 양도소득세도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죠? 이 6가지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소득이 대부분이라고요. 자, 사업을 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업. 전월세 받죠? 임대업. 월세 계속 받잖아. 회사 다니죠? 월급 한 달에 한 번 계속 받죠? 그래서 소득의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은 6개를 합쳐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러나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일시적. 20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30년 만에 그만뒀다. 끝까지 버텼죠? 어쩌다 한번 생기잖아. 일시적, 우발적 이런 용어를 써. 비반복적. 이렇게. 계속적의 반대가 뭐다? 일시적. 반복적의 반대가 뭐다? 우발적. 또는 뭐다? 비반복적.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퇴직소득세. 따로 내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 양도하고 벌었다. 분류과세죠?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득은 열거된 게 몇 개다? 8개다.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몇 가지로 축소가 된다? 3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3가지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소득세 하면 몇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다? 3가지를. 소득세 하면 3가지를 합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거는 뭐다? 퇴직금은 전혀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죠? 출제 제외. 그럼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6개 중에서도 사업소득 그리고 양도소득만 출제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므로. 그럼 사업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개인사업 수만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사업소득은 옆에 적어야 돼요. 이거는 딱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업이잖아. 사업. 하나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매매업 사업이에요. 하나는 주택을 신축해서 팔아먹는 판매업. 그래서
사업이라고요. 자, 하나는 뭐라고요?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임대업은 판 게 아니에요. 임대업은 개인이 임대하면 전월세를 받죠? 임대업, 사업소득 들어가요. 그 다음 이거는 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사고 파는 거. 근데 요것도 뭐다? 판매도 팔아먹는 거죠? 딱 뭐 하나? 주택 신축. 그럼 신축은 건설했다고 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건설업. 용어 정리해야 돼요, 기초는. 그래서 판매업은 뭐다? 건설업. 뭐를 신축해서 파는 거다? 주택 신축. 신축이니까 자가 신축이죠? 건설했잖아.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뭐라 그래요?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 알아들었나요? 오로지 하나는 뭐다? 주택을 신축. 그럼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죠? 그럼 건설업자는 무슨 업이 되는 거예요?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뭐라고요? 매매업. 팔지 않고 전월세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임대업.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 위주로 출제된다? 임대업. 전월세 받는 거. 그럼 나머지는 용어 정리는 해야 돼요. 땅을 사고 팔면 매매업. 상가를 사고 팔면 매매업. 오로지 건설업은 뭐다? 주택을 신축. 그러나 상가를 신축하면 매매업으로 가요. 글씨 잘 읽어요. 상가 신축이 아니라 주택 신축이라고요. 용어 정리됐나요? 빌딩을 신축해서 팔면은 어디로 가? 매매업. 아파트를 신축해서 팔면은 건설업.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출제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사업소득. 예. 자, 사업은 소득의 발생 빈도가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죠? 그 다음 양도소득과 비교해야 돼.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반복적이 아니라 비반복적. 일시적 반대가 뭐예요? 계속적. 계속적 반대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안계속적. 이렇게 하면 반복적 반대가 뭐야? 이해가 안 나면 안계속적. 자, 7년 만에 땅 팔았다. 7년 만에 땅 팔았다. 매매업일까요? 양도소득세로 갈까요? 7년 만에 어쩌다 한번 팔았잖아요. 일시적으로 1억에 취득해서 7년 만에 7억에 팔았어. 그럼 일시적으로 팔아서 소득이 생겼죠?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왜 만들어졌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으면 투기꾼들이 엄청 좋겠죠? 그나마 이 세금이 있어서 사고 파는 거를 신중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팔면 세금이 얼마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딱 책상에 앉아있어요. 양도세 얼마 나올까요? 말똥말똥 쳐다보면 안 되죠? 딱 컴퓨터에 앉아서 탁탁탁 계산해 줘야 돼. 지금은 알아들었나요? 세무서가 다 해준다. 알고 하는 거랑 모르는 거로 하는 거랑 달라요. 복잡한 거 빼고는 모든 세금은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계략적으로 얼마 딱. 중개업자가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걸로 때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실력적으로 뒤지잖아요. 그죠? 월세도 먹고 못 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중개사가 10개다. 그럼 하나 두 개는 고소득이에요. 7, 80%는 거의 뭐다?
문 닫는 상황까지 온다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더라도 뭐다. 그거는 하나의 디딤돌이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또는 뭐다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공부를 해야 돼. 공법도 잘 알아야 되고 모든 법이 조금씩 응용하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다. 땅과 관련 있으면 공법, 돈과 관련 있으면 세법이에요. 그 세법이 제일 중요하고도 할 수 있어.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 옆집 가니까 세금 알려주지도 않아. 근데 이 옆집 가니까 딱 계산해서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계약서를 어디서 쓸까요? 알려주는 사람에게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차후 문제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위아떠튼.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은 사업이 돼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죠. 그럼 이 사업은 특히 뭐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매매업이죠. 판단 어떻게 할까요? 사업자 판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더라도 사업자가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내야죠. 사회에서 커피숍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판단해 1과세기간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팔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더라도 일로 간다고요. 세금 폭탄 맞죠? 일로 가면은. 왜?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산하고 과세를 해버림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법 규정. 나중에 배운다. 자, 그래서 사업은 발생 빈도가 계속적 반복적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일시적으로 툭 팔아 소득이 많다. 불로소득이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양도소득세로 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분류과세가 뭐다? 다른 소득과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 아니하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시험 출제되는 거는 딱 2가지예요. 기초에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그 다음 2번째,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뭐라 그래요? 성립시기. 그리고 세금은 항상 다음에 언제까지 낸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개인. 항상 개인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다 아니까. 그럼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개인하면 다 맞추잖아요.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449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네. 거주자, 비거주자 나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거주자가 누구일까요? 거주자가 국내에 뭐가 있으면 주소가 있는 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돼요. 그리고 주소가 없더라도 이 과세기간 동안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가 뭐다? 거주하는 장소. 여러분들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대한민국에 뭐다? 주소가 있죠? 주소가 없으면 간첩일 확률이 높아요.
거주자다. 그러나 주소가 없더라도 며칠 이상? 183일 이상.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그럼 약 6개월 플러스 1이에요. 368. 큰 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 183일 이상. 뭐를 둔 자다? 거소를 둔 자. 그럼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공항을 통과하죠?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한다고요. 그럼 거주자가, 그럼 물어봐요. 신고를 해야 돼.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 거주할 때는 어느 장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 겁니다. 거주할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요. 그럼 그 신고하는 장소가 뭐다? 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산업 일꾼으로 들어오죠? 또는 연수생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신고해야 돼. 어느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다. 그럼 그게 거주하는 장소, 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는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 거주자가 아닌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넘기지 말고요. 그래서 거주자, 의 나와 있죠? 예. 자, 의. 니은은 알 필요도 없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뭐가 있나요? 납세지. 자, 항상 개인 납세 의무자가 됐고, 자, 납세 의무자는 여기 잘 보세요. 거주자는 국내 거를 팔아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팔아도 과세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 칠판 봐요. 거주자요. 거주자는 둘 다 냅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국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내야죠. 근데 외국 가서 돈 벌죠. 그럼 외국 가서 돈 벌면은 우리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비거주자죠. 그럼 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옛날 80년대인가 70년대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많이 갔잖아요. 돈 벌러. 여러분들 부모님도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이란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그 떼약볕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님은 뭐다? 그 법에 의해서 외국 법에 의해서 외국에서 소득세 낸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신고해야 돼. 그럼 이중과세죠? 그럼 이란 갔다. 이란에서 세금 냈잖아. 그럼 낸 거를 공제해줘. 계산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하되 이중과세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거는 공제하고 나머지만 걷는다고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과세하고 국외 것도 과세한다.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69쪽 니은부터 좀 첫 번째 줄만 보자고요. 469쪽 니은 의 나와 있죠? 183일 이상. 그 다음 니은으로 봐요. 469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밑줄 그어 모든 소득 여기까지가 출제되는 거예요. 괄호 국내 거와 국외 거를 모두 과세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 그거를 설명했죠? 단 국외 거 해외에 가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외국에서 납부했다면 그 부분만큼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만 걷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납세지. 이것은 용어만 알고 항상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주소지. 누가 걷어간다? 관할 세무서가 걷어가는 거예요. 항상.
항상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자, 그다음 빚자가 붙었네. 비거주자죠? 자, 비거주자의 정의는 뭐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다.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며칠 이상? 183일 이상. 숫자 나왔죠? 6개월 이상에 6개월 이상. 6개월 하면 틀려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 다음 니은 나왔네. 과세소득의 범위. 그럼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소득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를 우리는 뭐라고라 그래요?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자에 가면 2번 출제됐어요. 비거주자는 국외 거에 대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없다. 비거주자는 없다.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하는 거야. 벌었을 때. 왜? 우리가 알잖아요. 산업연수생이 1년 동안 연수 받으러 왔어. 월급을 받아 조금씩. 그럼 국내 소득이죠? 그럼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파기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잖아요. 세무서에. 그래서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득이 있을 때는 세무서가 알아요. 과세.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왜 과세를 안 한다? 우리가 몰라. 몰라. 비거주자. 캄보디아 애들이 캄보디아 땅을 팔어. 그럼 캄보디아 애들은 비거주자죠? 자기 나라 땅을 파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왜 몰라? 모르니까 몰라. 트럼프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트럼프도 말 막해요. 그죠? 우리나라 또 말 막하는 인간 한 명 있어. 요즘 등장했더라고요. 모르는구나. 자관 일본 애들 땅을 팔아. 일본 애들은 뭐야? 원칙이 비거주자. 그럼 일본 땅이니까 국외 땅이죠? 없어요. 자, 결론이 뭐다? 거주자는 둘 다 과세합니다.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우리가 아니까.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모르니까. 기초에서 거주자의 정의는 알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좀 설명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양도 소득세로 들어가네요. 자, 칠판 한번 잘 봐요. 자,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5문제. 이쪽 개요에서 이쪽 요거 사업이죠. 사업에서 평균적으로 몇 문제? 1문제. 업에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임대업에서 1문제.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 5개. 그래서 이 사업소득이 출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6문제 정도 출제되고, 사업에서 1문제가 출제되면 자관 양도세는 평균 몇 문제라고요? 몇 문제? 5문제.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이것도 뭐를 양도해야 될 건가? 항상 뭐다?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양도해야 돼요. 조금 이따 배우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득이 뭐야? 번 거.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뭐다? 특징은 여기 보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분류한다 그래요. 분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사업은 계속적 반복적이죠. 즉 뭐다?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은 사업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있는 거는, 그러나 사업성이 없는 거죠? 없는 거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무슨 과세해야 한다? 분류과세해야 한다. 그럼 분류과세란 용어는 뭐다?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자, 부동산을 팔아먹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양도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봐요. 470페이지 의. 자, 첫 번째 줄 포인트가 뭐다? 개인, 사업성이 없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는 대가를 받아야죠. 유상,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를 양도라 그래요. 토지 건물 등. 뭐라고요? 유상. 그래서 양도조별로 합산하여 거주자인 경우 어디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근데 거기 합산이라는 게 왜 나와요? 아까 합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합산 안 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양도자별로, 개인별이죠? 합산하여. 분명히 아까 합산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합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해랑 합산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소득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럼 양도도 1년에 여러 개 팔 수 있잖아요. 1년에 5월 달에 하나 팔고 6월 달에 하나 팔고 7월 달에 하나 팔았다. 사업성이 없다면 어떻게 한다?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신고한다고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요. 자, 사후에서도 이거 법 배워서도 몰라. 자, 1월 달에 분양권 팔았다고요. 하나 팔았지? 그럼 양도세 따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월 달에 또 분양권 팔았어.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양도세는 뭐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왜? 따로따로 신고하면 양도세가 덜 나오기 때문에. 단 모두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보면 누진세율 대상 재산만 합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우게. 좌우간 양도소득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합산하여, 그 뜻이에요. 여기서 합산은 뭐라고요?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특징 1번. 양도소득세는 또 나왔다. 사업성 없이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우발적. 그리고 비경상적. 늘 생기면 경상적이야. 비가 붙으면 어쩌다 한번. 우발적, 일시적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와는 구별된다. 즉 결론이 뭐다?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모아서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로 구별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소득세는 어떤 애를 양도해야 돼요? 열거된 거. 열거주의다.
열거된 거를 과세할 때만 양도로 본다고요. 자동차를 팔면은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에? 듣지도 않겠다 이거지. 진짜. 알았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471쪽 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뭐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분류과세다. 자, 그 다음 5번.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세무서에 어떻게 한다? 신고하는 때마다 납세모자가 확정되는 뭐다?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다. 그러나 신고납부를 안 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가산세를 붙여서 뭘로 전환된다고요? 부가주의. 그래도 무신고했다. 그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과한다.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절차가 뭐다? 1차적으로 신고납부하라.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부과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양도소득세는 원래 강의가요 12가지 패턴이 있어요. 파트가. 양도세 범위가 제일 넓어. 그러니까 출제도 가장 많이 나오겠죠? 12개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나올 때 6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를 꼼꼼히 공부해야 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11월, 12월은 기초 강의니까 딱 절반만 한다고요. 딱 절반. 알아들었어요? 자, 첫 번째 뭐다? 과세대상. 양도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는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주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해를 잘해야 돼. 항상 모든 세금은 출발이 뭐다? 과세대상으로 출발한다고요.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몇 개예요?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된다? 몇 개? 13개. 축구팀에다가 감독 1명, 후보 1명. 13개 취득. 자, 열거된 거다. 열거된 거를 팔아라. 취득세는 13개. 그 다음 재산세는 몇 개예요? 보유할 때 5개. 줄여서 뭐다? 부산항. 열거된 거는 토건주 선항. 그럼 양도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몇 개야? 2개. 주택토지.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13개. 재산세는 5개. 그 다음 종부세는 2개.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줄이면 5개.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은 뭐와 뭐가 된다?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을 팔면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토지, 건물 나와 있죠? 똑같아. 공간법. 공간법 규정에 의한 등록하여야 할 지목. 지목을 말한다. 몇 개?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지적법에서. 땅 종류는 몇 개다? 28개. 이거는 안 까먹더라고. 28개. 땅 종류. 그리고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무슨 지목을 말한다? 세 번째 밑줄 긋고 사실상 지목. 공부상 지목하면 안 돼요. 항상.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과세하게 된다고요. 이게 뭐다? 미등기로 땅을 팔 수 있죠? 미등기 전매하더라도 사실상 땅이잖아.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등기 전매하다 걸렸다. 세금 몇 프로 뺏어가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미등기 전매하고 땅을 팔았다. 남은 게 1억이야. 남은 걸 갖고 가셔야죠. 1억 남았다. 미등기 전매하면 세금을 몇 프로 뺏어가? 70%. 7천만 원. 남는 거에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70% 빼다가요. 이거 시험 나왔잖아 작년에. 미등기 전매는 70% 뺏어간다고요. 그럼 1억 남았으면 7천만 원. 일명 뭐다? 미쳤다 이거. 미치겠다. 70%. 건물은 읽어보면 되고. 자 넘어가죠. 자 그럼 토지 건물 나와 있죠? 이거는 뭐 팔았어요? 부동산. 오리지널 부동산을 팔았어요. 토지 건물. 여기 봐. 여기 보면 또 질문이 들어와. 주택은 없나요? 토지 건물 속에 주택이 들어있어요. 또 상가는 없냐고요? 이 안에 상가 들어있어요 다? 빌딩은 없네요. 이 안에 빌딩 들어있어요.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이거 질문 진짜 들어왔어요. 어제 뭐니까 상가는 왜 없어요? 토지 건물 속에 들어있다고요. 제발 좀 그런 질문은 좀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번에는 뭐 팔았어요? 권리 팔았다. 권리 팔았어요. 권리.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리죠? 그럼 권리도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권리, 사용 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도 대상입니다. 그 다음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투기 방지를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서 뭐라 그런다? 용익물건을 팔았을 때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익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익물건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세 가지가 민법에서 용익물건이라고 그래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지상권은 뭐다? 남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건물 팔았을 때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남으면 그 다음 전세권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전세권을 양도하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 과세한다고요. 전세 금액이 5억이야. 근데 6억 받을 수 있죠? 전세 금액이 2억인데 전세권을 양도해서 6억 받았잖아. 그럼 1억 남았죠? 법은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과세를 안 할 뿐이에요.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지역권은 왜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역권은 요구하는 땅, 요역지죠?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요역지예요.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역지가 따라가야 되므로.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으므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3번 출제됐어요. 자, 그럼 OX로 가볼까요? 시험장에 가면 용익물건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OX. X 지역권은 제외돼요. 왜 제외된다고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 세법은 중요한 게 뭐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고요. 실질로 따져요. 민법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죠. 세법은 그런 게 없어. 실질로 따져.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죠. 항상 세법은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이 뭐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허가 여부를 불문한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과세하고 실질이 지상권 전세권이면 과세합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을 팔았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다. 실질이 건물이므로 미등기로 토지를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다. 실질이 뭐다? 토지. 그래서 지상권도 똑같아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고요. 세법은 실질로만 따진다.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용권리 뭐가 있다? 임차권. 임차권은 출신이 뭐예요? 채권. 임대차 계약을 써 임대차 채권이에요. 물권이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세법은 물권이 뭐다? 투기 목적으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렇잖아. 남의 땅 위에 건물을 1억 주고 지어서 나중에 5억에 팔았어. 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권이 대상이다. 그러나 채권은 대상이 아니야. 이거 임대차 월세. 임대차 단 임차권 뭐 돼야 돼? 등기된 거. 그래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딱 임차권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뭐가 됩니까? 이제 채권에서 물권으로 변하죠.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5번 출제됐네요.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등기된,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임차권은 임대차 출신이 채권이죠. 대상이 아니야. 등기함으로써 뭐가 된다? 물권화가 된다. 물권화가 되면서 양도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자, 다음 니은. 자, 취득권리.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무슨 권리? 취득권리예요. 내가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건 뭐 한 거야? 전매한 거예요. 부동산이 되기 전에 매매를 해버린 거죠. 전매한 거라고요. 전매. 부동산이 되기 전에 대표적인 그게 뭐가 있어요? 분양권 전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가 되죠. 아파트가 되기 전에 전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전매예요. 대표적으로 신도시 이런데 분양권 전매. 알아들었나요? 이번에 제3신도시 발표했죠? 근데 이쪽이 빠졌더라고요. 이쪽이 빠졌어. 참 안 됐어요. 그죠? 빠졌어. 이쪽이. 어딘가 있죠? 옛날에 한다고 그랬다 빠졌어요. 이쪽이 됐으면 일단은 되게 좋아져요. 뭐가 좋아져? 전매할 수 있는 여건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잖아. 법에서 일부 지역은. 그러나 부동산 그 중개업자들이 전매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가능하게.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딱 당첨이 됐어요. 피가 3억이 붙어서. 급하잖아. 팔아야 되잖아. 근데 피가 3억인데 욕심을 버려야지. 불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50% 깎고 매매를 해요.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것도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뭐다?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알아들었나요? 걸렸다 그러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지우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보자고요. 자, 뭐 배웠다? 소득세. 소득세는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소득세 법을 만들어서. 양도소득세 법은 없어요. 소득세 법.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는 종합소득세, 하나는 퇴직소득세, 하나는 양도. 칠판 안 보실래요? 봐야죠.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책 왔다 갔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원래 열거된 거는 몇 개다? 8개. 그럼 6개는 합쳐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뭐를 낸다? 종합소득세. 그 다음 이 두 녀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이 두 녀석은 합산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무슨 과세해야 한다? 분류과세해야 한다. 그럼 출제되는 거는 뭐만 출제된다? 양도소득세는 이해와 이해는 합산 안 해요. 따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해야 한다. 분류과세한다는 뜻은 뭐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한다. 이유는 투기 목적이니까 최대 미등기 전매하면 몇 프로 뺏어간다? 70%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업은 뭐가 출제가 된다? 업. 그 중에서도 부동산을 임대하죠. 전월세 업만 출제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업은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6개 중에 출제되는 거는 뭐만 출제된다? 사업소득만. 그리고 결론은 뭐다? 같은 부동산을 개인이 파는 거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시험은 개인이라고 안 나와요. 개인은 여기 안 볼래요? 여기 좀 봐주세요. 좀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사람 생각해서. 거주자와 뭘로 나눈다? 비거주자. 거주자는 대한민국의 뭐다? 주소를 두거나 며칠 이상? 180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머무르는 장소죠? 거주자다.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가 국내 소득이 있을 때 과세하죠? 국외 것도 과세한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세금 냈잖아. 그럼 낸 만큼 국내에서 계산할 때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중과세가 안 되죠? 그럼 거주자는 다 과세한다. 무제한. 그럼 비거주자의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면은 우리가 알죠? 그러나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모르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은다 그랬죠? 합산해서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럼 12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대상. 그래서 1번이 뭐다? 부동산. 2번이 뭐다? 부동산상 권리. 이용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이용 권리는 3가지가 있어요. 일명, 지전, 임의. 3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죠? 임차권은 임대차,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등기. 몇 번 출제됐다고요? 3번.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되지 아니한 또는 미등기는 과세 안 해요. 등기함으로써 물권 화가 됨으로써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